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다 부탁드려요. 네. 수능이 끝나면은 이제 정말 좋아서 기쁘긴 하지만 이 기쁨을 만끽하는 분도 있고 마냥 만끽하긴 힘드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. 수능을 자기 마음대로 잘 못 보신 분들이 있겠죠.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. 뭐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준비가 좀 덜 됐다든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수능을 잘 보지 못하셔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수능을 기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. 그분들한테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재수를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다치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뭐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나 그러면은 1년 꿇게 되는 거네? 나 그럼 1년 후배들 그 공사학번 후배들이랑 같이 학교 다녀야 되는 건가? 맞네. 재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돼버리네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되게 막 그 신경이 쓰이고 절망스러운 거예요. 그냥 나 1년이나 뒤쳐졌구나. 내 친구들은 1년이나 나보다 먼저 가는데 계속 그 1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. 그건 정말 뻔한 얘기고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1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. 진짜 꼰대 같다.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?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그런 말이 있었어요. 뭐 시험 보기 뭐 하루 이틀 전인데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야 적당히 해. 어차피 대세는 지장 없어. 대세는 정해졌어.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. 그리고 뭐 수능을 이제 뭐 마음대로 못 보신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다른 더 연장자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죠. 뭐,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. 1년 정도 별거 아니다.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아이고 저 꼰대 그냥 뭐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하면서 이해를 못했어요. 근데 막상 제가 이제 나이를 솔찬히 먹고 나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셨잖아요. 네. 첫 해 준비하자마자 1월 달에 준비해서 이제 그해 1차 붙고 그해 2차 붙고 바로 패스 아니죠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뭐 몇 년씩 다 준비를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특히나 또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내 주변에서 친구들이 먼저 붙어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 정말 슬픕니다. 그때 어떤 기분이에요? 그 제시 때였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애들은 합격을 했고 저는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, 이름. 와, 그때 정말 그 그룹에서 그럼 손 변호사님만 떨어진 거예요? 그 얘기를 꺼내기 싫은데 아직도 슬퍼. 그때 그 절망감이랑 와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거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와 그때 좀 힘들었죠. 그래도 결국은 이겨내서 했기 때문에 결국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었죠.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1년 이렇게 친구들보다 뭐 1, 2년 이렇게 늦게 시험 붙은 게 큰 것 같아요? 그죠. 커요?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은 하나의 뭐 과정이었고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돼요. 왜냐면 결국은 실무 나와서는 다들 똑같이 그냥 더 활동하고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. 어차피 이제 그 수험생 여러분이 달려갈 길들은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아있잖아요. 사실 그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초중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학을 어느샌가 뭔가 인생의 목표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. 진짜 다시 시작되잖아요. 대학교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이에요. 그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요즘 무슨 뭐 스펙 쌓는다고 뭐 해외 뭐 봉사 뭐 이것저것 갔다 오고 뭐 토익도 준비하고 막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수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한 방에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1년쯤 늦어진다? 사실 내가 만약에 1년 친구보다 1년 늦게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1년 먼저 그 준비를 마치고 1년 먼저 취직을 하든지 1년 먼저 다른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죠.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단 말이에요. 이 변호사님도 그 사법고시 준비할 때 먼저 친구들이 붙은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? 그때 일단은 나 뒤처진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. 왜 나도 얘네랑 같이 나가야 좀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금 혹시나 이제 내가 다시 1년 준비를 해야 되면 너무 얘네들에 비해서 이제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사실 제 인생을 보면은 저는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. 뭐 병원이랑 법원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변호사로서 따지면은 이제 제가 의사가 되고 전문의 따기까지 이제 그쪽에 투자한 시간이 11년인데 그럼 11년이 날아가는 거고 그럼 뭐 의사로서 따지면은 이제 변호사로 되기 위해서 뭐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이라는 기간들 뭐 거의 5년 6년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건 또 낭비가 되는 거고 또 어느 쪽으로 보도 되게 엄청난 낭비거든요.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? 유튜브 하려고. 네. 사실 제가 인생의 목표를 나는 전문의 출신 변호사가 인생
인생의 목표야. 하나하나씩 이뤄가야지. 이렇게 온 건 아니거든요.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. 정말 그 옮겨갈 때마다 변호사 하다가 다시 인턴레지언사로 병원 들어갈 때 그때도 되게 절망스러웠거든요. 뒤처졌다 생각했나요? 그렇죠. 제 친구들은 그때 이미 전문의를 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랑 동기인 애들한테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그냥 막 걔네가 지시한 대로 다 이제 하고 막 뭐 주사하고 복수 빼고 막 뭐 별짓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죠. 되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나랑 같이 동기였는데 나는 이제 쟤네 지휘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렸으니까 그때 물론 힘들고 되게 절망스럽고 그러긴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. 인생은 길잖아요.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난 알 수 없고 지금 두 분은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그 직업을 잡았잖아요 지금. 네. 그렇죠. 변호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요? 아니. 변호사가 천직이에요? 너무 좋아요? 전 유튜버.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인생은 길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면은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. 우리도 유튜브 할 줄도 몰랐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정말 우연히 뭉치게 된 거죠. 유튜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잖아요. 네, 뭐 죽을게. 반응이 뜨뜻미지가 그래서 이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죠.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. 이런 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직업을 뭐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대학 굉장히 많잖아요.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생이 목표라면 다 갈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수능을 보류 결정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과, 본인이 원하는 대학 여기를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수능을 내 인생의 젊음이라는 그 1년을 귀중한 1년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. 물론 힘들고 외롭고 괴롭겠죠. 남들과 비교도 되고. 하지만 이건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1년을 더 투자해서 내가 이과를 오길 잘했어. 이 대학을 오길 잘했어. 분명히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.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재수를 하면서 제 생각이 드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. 뒤처지는 그런 감정들이 뭐 제일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기나 뭐 이런 나의 그런 동기로 작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걔네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확실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재수를 했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합격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돌이켜보면 지금 주변 사람들 다 봐도 그렇잖아요. 인생은 솔직히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. 저도 제가 진짜 변호사를 할지도 몰랐고 저는 정말 중학교, 고등학교 진짜 한 1, 2학년 때까지는 전 게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정말. 근데 지금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수능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좌절하고 지금 무너지는 것보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또 길이 나오고 또 그 길로 가다 보면 자기보다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앞서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. 사실 뭐 예전에 그 학생 때 이렇게 1년씩 뒤처지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되게 막연하잖아요. 내가 1년 뒤처지면 되게 큰일 날 것 같은데 막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1년 늦게 대학을 가는 게 도대체 왜 큰 문제인가 본인도 잘 몰라요.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1년 뒤처진 느낌, 이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싫은 거지. 지금 돌이켜보면은 막상 그 엘리트 코스대로 딱딱딱딱 밟고 간 애들은 뭐 물론 이제 사회에서 뭐 일반적으로 뭐 높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간 애도 있죠. 근데 막상 대박을 친 애들을 보면은 오히려 뒤처지고 자꾸 다른 길 기웃거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 제주에 보면은. 그러니까 이렇게 옆길로 빠진 그런 친구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죠. 너 글로 가가지고 되겠어? 아니면은 뭐 아이고 너 1년 유급해서 정말 큰일이다 너 어떡하냐 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정말 이제 사회에서 인생은 실전이잖아요. 실전으로 붙어보니까 막상 그 친구들이 더 잘 풀려있어요 지금. 이것처럼 지금 당장 뭐 아마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 당시에 20살, 21살 때 그랬거든요.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정말 그냥 뭐 하나마나한 소리 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냥 뭐 정말 마음속으로 안 와닿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쉽게 될 거고 물론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죠. 네가 지금 와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이다.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1년을 더 고생을 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. 이 마음은 정말 사실이니까요. 로이어 프렌즈는 N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올해 수능 보신 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.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날 강하게 할 뿐이다. 오, 멋있는데? 이런 거 상의 좀 하고 해. 자, 영상 끝!